시멘트세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추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강원, 전남까지 가세해 국회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착공에 앞서 현 고속터미널을 임시터미널로 이전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라는 말 대신 노동자라는 말을 쓰자는 움직임이 도내에서도 본격화됐습니다. 우선 조례부터 고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과 강원, 전남 시멘트 생산 공장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시멘트세 입법화를 위해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입법 대신 기금 마련에 협의한 시멘트 회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과 시도의원, 시민사회 환경단체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주민들의 환경 주거권을 지키자는 법안 통과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즉각 통과시켜라. 시멘트 지역 자원 시설세는 업계가 지역 자원을 이용해 영리 활동을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자는 게 주 내용. 그런데 최근 시멘트세를 반대해온 시멘트 업계와 충북과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이 자발적인 기금 마련에 협의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정 그 피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 이들은 불확실한 기금 조성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직적인 입법 운동과 강력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는 세력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 해 예상 시멘트세는 520억 원으로 업계가 약속한 기금은 절반 수준인 250억 원. 거세지는 압박 속에 충돌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제천시가 앞으로 코로나19 유사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사전 검사를 권유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온 확진자 27명 가운데 4명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의료진으로부터 사전 검사를 권유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전 검사를 권유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고 상호 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오늘도 감염자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1,952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오늘 예정이었던 제천 예술의 전당과 세명대 상생캠퍼스 기공식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제천시는 최근 사우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거의 매일 발생함에 따라 행사를 오는 26일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제천시는 예술의 전당과 세명대 상생캠퍼스 신축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 인증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터파기 공사를 시작합니다. 법정 기념일 근로자의 날을 원래 이름인 노동절로 바꾸고 근로자 대신 노동자 표현을 쓰자는 게 노동계의 수건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충북도 의회에서도 조례의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운동에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노동조건 개선 의지를 다지는 메이데이, 즉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원래 노동단체가 노동절로 정해 기념하던 날입니다. 1957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날이라며 일자를 바꾸라고 지시해 3월 10일로 옮겨지는 순환을 겪더니 6년 뒤 박정희 정권은 한술 더 떠 공산진영이 정치적으로 역이용하는 날이라며 명칭까지 근로자의 날로 바꿔 아예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30년 넘는 투쟁 끝에 날짜는 되돌렸지만 명칭은 지금도 근로자의 날로 남아 있습니다. 정권이 입맛대로 바꾼 이름이기도 하지만 특히 근로라는 표현이 가진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어감이 문제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 사전적 의미로도 목적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한다는 뜻의 노동과 달리 근로는 부지런함만을 강조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을 조금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그런 노동자로 불리우는 것보다 뭔가 착취를 할 수 있는 근로자로 불리우기를. 국회 환노위 이수진 의원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내 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 충북도의회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식 도의원이 근로자 권리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의 명칭과 각 조문의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냈고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이나 이런 그 표현들 때문에 일부러 우리 남한 내에서는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의 주체, 근로의 주체 누구냐?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이라는 이름,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원한다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나머지 30여 개 조례의 용어들도 상반기 중에 일괄 수정할 계획. 다만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쓰여 실익이 없다거나 지나친 이념 해석이라는 반대도 있는 만큼 법과 조례가 모두 바뀌어 58년 묵은 노동계 수건이 풀릴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어젯밤 청주 영덕고속도로에서 25톤 트레일러를 포함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최초 사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달리다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달려오는 트레일러. 앞선 사고로 멈춰선 탱크로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그대로 부딪힙니다. 2중 3중으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탱크로리 한 대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72살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119 구급차는 부상자를 옮기기 위해 역주행으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심정지 환자분이 2분 계셨는데 차량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길을 다 막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갓길로 출동을 하는 상황이라 차량 200여 대가 속절없이 갇혔고 일대 4km 구간이 2시간 넘게 마비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탱크로리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나머지 차량들도 뒤따르면서 야간이니까 전방 주시를 태만히하면서 연쇄 추돌을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도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확보 여부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에 49층 3개동 규모의 랜드마크를 짓는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청주 고속터미널부터 길 건너 임시터미널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이전한 청주 고속터미널이 20여 년 만에 다시 짐을 쌉니다. 터미널 건물 철거를 2달 앞두고 건너편 임시터미널로 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평균 150회 운행하는 버스가 제2순환로 간이 승강장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방식입니다. 당초 시외버스 터미널 공동 사용을 추진하다 버스 회사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차선책을 찾은 것입니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20일부터 적어도 2년 반 이상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승차장과 하차장까지의 거리와 시간 단축을 위해서 별도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금 계시는 이 자리에 대합실과 또한 매표실을 별도로 85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존 고속터미널 부지에 49층 3개동 규모의 랜드마크를 세우는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신호탄입니다. 4년 동안 5천억 원을 투자해 터미널은 물론 아울렛과 문화시설, 상업과 주거를 아우르는 대규모 민간 개발입니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한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지금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건물 철거로 시작될 현대화 사업은 오는 5월 말쯤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다음 달 초 제주 정기노선 취항을 확정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정기노선 취항에 앞서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 사이
청주 제주 노선에 총 8회, 왕복 16편의 부정기편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에어로케이는 당초 지난달 취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를 고려해 취항 일정을 미룬 바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지역에서의 보폭을 넓히며 오늘 청주에서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박 의원은 청년 대학생 간담회에서 청년 희망으로 두근두근한 대한민국, 도전과 열정으로 들썩들썩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